강의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대학원 회계감사론 특강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교단 위 서은주 교수는 62살 은퇴한 회계사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숫자를 읽는 사람 특유의 차갑고 정확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분식회계 사례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주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교탁에 기대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판서 대신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고개가 일제히 들렸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론적이던 은주 교수가 개인사를 꺼낸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23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회계사로 30년을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위조와 조작을 봤습니다. 장부, 증빙, 계약서 하지만 제가 가장 늦게 발견한 위조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캠퍼스 은행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삭힌 감정의 침전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짜 얼굴을요. 첫 줄에 앉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요. 교수님, 남편은 정말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었나요? 은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5년 전 여름의 냄새가, 그날 아침의 떨림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탁실 문 뒤에서 손등을 쥐었던 순간, 브라우니를 굽던 오븐의 열기, 그리고 CCTV 화면 속 한 박자 늦게 움직이던 그림자. 네, 그랬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에 제 남편은 김해공항 비행기 조종석 앞 좌석에 앉아 있었고 동시에 우리 집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언니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진실은 소리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메모와 타임라인, 그리고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수첩은 제가 5년 전 그 여름에 작성한 기록입니다. 남편의 습관, 말투, 식성, 동선 모든 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죠. 회계사는 숫자로 거짓을 가려내지만 저는 그때 루틴으로 거짓을 찾아냈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수업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루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루틴 속에서 진실은 반드시 균열을 만듭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 여름 세상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그날. 모든 것은 언니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5년 전 2020년 7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40분 은주는 세탁기에서 막 꺼낸 타월을 접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거실에서는 남편 유상민이 신문을 펼쳐든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름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은주의 언니 가영은 국내선 항공사 기장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죠. 은주는 타월을 바구니에 넣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비행 중 아니었어? 은주야. 가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조인 듯한 긴장의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지금 조종석이야. 김해발 도쿄행 이륙 10분 전이고. 응, 그래서? 방금 탑승객 확인하다가 은주야, 상민이 보였어.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비즈니스석 3A3A. 내 남편이야. 상민이. 옆엔 젊은 여자가 앉아 있고. 은주는 세탁실 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장난. 나 지금 조종석에서 보고 있어. 확실해. 머리 모양, 체격, 입고 있는 옷까지.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그 사람 맞아.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탁실 문 너머 거실 쪽을 향해 복도 끝 소파에는 남편 유상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신문을 펼쳐든 채였습니다. 언니,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민이 지금 집에 있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종석의 기계음과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주야,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확인해봐. 지금 당장. 확인이 뭐야, 내 남편인데. 은주야. 가영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나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타임스탬프 찍힌 기내 CCTV에도 찍혀 있고. 이륙 전에 사진 보낼게.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세탁실 문 뒤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등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피부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두 곳에.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장이 조종석에서 승객을 착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유상민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세탁실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은주가 불렀습니다. 유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빨래 다 했어?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오늘 집에서 자료 정리하고 오후에 잠깐 사무실 들를까 하는데. 왜?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동자의 색, 미간의 주름, 입꼬리의 각도 모두 익숙했습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23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은주는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영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내 통로, 비즈니스석 3A 좌석.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 윤곽, 귀 모양, 목덜미의 각도 틀림없었습니다. 유상민이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타임스탬프가 박혀 있었습니다. 2020.07 15WED 847 KHI-NRT K2237
은주는 거실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50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녀의 중심축이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소리보다 늦게 도착한다. 은주는 오래전 회계법인 신입 시절 선배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분식회계 사건 현장에서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간극을 메우는 건 시간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것.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은주는 다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설탕을 시계 방향으로 3번 저으며 마시는 습관. 20년 넘게 지켜본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은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유, 계란, 버터. 평범한 아침의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동실을 열고 맨 안쪽에 보관해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호두였습니다. 은주는 봉지를 손에 쥐고 다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브라우니를 구워야겠다. 은주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서랍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관찰 시작. 거실의 시계가 9시를 가리켰을 때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서재에서 일했습니다. 아니, 일하는 척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감사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복도 너머 거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상민은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 좀 다녀올게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열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 선반에는 자동차 키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를 두고 나갔다. 은주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1404 매출, 차량 미사용, 도보 추정.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파일 몇 개, 만년필 한 자루. 책장에는 경제 서적과 투자 관련 서적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30년 회계사 경력이 만들어낸 관찰력으로 방안을 훑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책상, 지나치게 정돈된 서류, 펜꽂이 안펜들의 높이가 모두 일정한 것. 너무 깔끔하다. 유상민은 원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읽다 말고 소파에 던져두고 커피잔을 싱크대에 그대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그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과 명함, 볼펜 몇 자루.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수첩과 USB.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책상 위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펜촉 뒤쪽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뻔한 곳에
은주는 열쇠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배우조합 조합원증, 성명 한도윤, 생년월일 1985.03, 12.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소속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치자 A사 용지 2장 분량의 손글씨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캐릭터 프로필 유상민 역. 마이너스 말투 차분하고 온화함. 종결어미하지. 내 자주 사용. 마이너스 커피 설탕 3회 시계 방향 저음. 2회 넘지 말 것. 마이너스 식성 매운 음식 선호. 생선은 꺼림. 호두 알레르기 있음. 마이너스 주말 루틴 토요일 오전 선인장 물주기. 일요일 오전 조깅. 마이너스 가족관계 처제 가영기장. 장인어른 작고 장모님 요양원 거주. 마이너스 금기사항 친밀도 흔들림 금지. 미션 종료 전까지 역할 유지. 은주는 종이를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캐릭터 프로필, 역할, 미션.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도로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만년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은주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을 지나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 유상민은 평생 호두를 먹어왔습니다. 은주가 만든 호두 파이를, 호두 쿠키를, 호두 샐러드를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냉동실을 열고 호두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를 손에 쥐고 주방 조리대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브라우니를 구워야겠다. 그녀는 밀가루, 설탕, 버터,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레시피는 외울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20년 넘게 만들어 온 디저트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버터를 녹였습니다. 초콜릿을 넣고 저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을 체에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두를 잘게 다져 반죽에 섞었습니다. 반죽을 틀에 부었습니다. 오븐에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25분. 은주는 싱크대에 기대어 오븐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죽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갈색으로 익어가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만약 진짜 유상민이라면 이 브라우니를 먹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한도윤이라면. 은주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오븐 타이머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주방 시계가 4시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유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 씻고 와. 브라우니 구웠어. 오, 진짜? 오랜만이네. 남편은 웃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오븐에서 브라우니를 꺼내 식혔습니다. 칼로 네모나게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그 맞은편에 앉아 브라우니 접시를 밀었습니다. 먹어봐. 오늘 잘 구워진 것 같아. 그래, 고마워.
유상민은 브라우니 한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 목의 근육, 호흡의 속도,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유상민은 웃으며 두 번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부어오르지도 두드러기가 생기지도 호흡이 거칠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온하게 브라우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상민이 아니다. 테이블 위 브라우니가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은주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시쯤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피곤하네라는 말과 함께 불을 껐습니다. 은주는 서재에 남아 노트북 화면을 켜놓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우니를 먹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온화한 미소, 익숙한 말투, 23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모든 습관. 하지만 그 사람은 호두를 먹었습니다. 유상민이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호두를. 은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847 언니 목격 김해발 도쿄행 K 2237편 850집 거실 소파에 남편 존재 확인 1404 매출 차량 미사용 1652 귀가 1730 호두 브라우니 섭취 알레르기 반응 없음. 결론 집에 있는 유상민은 본인이 아님. 은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브라우저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배우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조합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회원 검색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한도윤을 입력했습니다. 한도윤 한두-연 생년월일 1985년 3월 12일 신장 178cm 체중 72kg 소속사 MK엔터테인먼트 주요 경력 단역 보조 출연 대역 전문 은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 각진 얼굴 짙은 눈썹 차분한 인상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닮았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상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체격, 얼굴형,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은주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창에 대역 배우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의 대역 배우, 위험한 액션 장면을 대신하는 스턴트맨, 목소리만 바꾸는 더빙 배우. 하지만 은주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연기하는 배우.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배우. 은주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신원대체, 가짜 배우자, 위장생활. 하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은주는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폴더. 그 안에는 수년간의 금융자료, 계약서, 이메일 백업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개월치. 은주는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갔습니다. 월급, 공과금, 식비, 주유비. 평범한 지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5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적요란에는 현금 인출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른 달의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4월에도 3월에도 2월에도 매달 비슷한 날짜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500만 원. 은주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은주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캐릭터 프로필 아래쪽 여백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스탠드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계약 기간 2020.04, 1 2020.09, 36개월, 월 출연료 500만 원, 추가 조건 기밀 유지, 역할 이탈 시 위약금 2천만 원, 연락처 10-89XX-XXXX.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입주민 전용 페이지. 로그인 후 CCTV 열람 신청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신청 사유 분실물 확인. 열람 희망 일시 2020년 7월 15일 800만 900. 위치동 현관, 엘리베이터. 신청 완료. 은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침 9시에 열었습니다. 7시간 후였습니다. 은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상민은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대역을 쓴 걸까?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 은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가설일 유상민이 자발적으로 대역을 고용했다. 이유 해외 체류, 범죄, 도피. 가설 이 누군가 유상민을 납치하고 대역을 보냈다. 이유 금전, 정보 탈취, 신원 도용. 가설 3 유상민 본인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이유 외도, 사업, 범죄 조직. 은주는 펜을 멈췄습니다. 세 가지 가설 모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은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오른쪽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는 왼쪽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깊고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그 숨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은주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은주는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CCTV 열람 신청하신 분이시죠? 관리소장이 모니터 앞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7월 15일 8시부터 9시 사이 영상 부탁드립니다. 15층 엘리베이터와 동 현관 쪽이요. 네, 잠시만요. 관리소장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2020.07 15WED 8만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8시 13분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회색 셔츠, 검은색 슬랙스, 유상민이었습니다. 아니, 한도윤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은주는 화면 하단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81,742. 이제 8층 복도 쪽 영상 보여주세요. 같은 시간대요. 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8층 복도 영상 8시 17분경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집 앞 영상은 없나요? 15층이요. 15층은 복도 CCTV가 고장나서 지난달부터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5층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은요? 8시 40분경부터 9시까지 확인해 볼게요. 관리소장이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8시 43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셔츠, 검은색 슬랙스, 유상민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8시 17분에 나갔는데 8시 43분에 다시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안 남자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층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끊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은주는 화면 속 남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순간 남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뀔 때 그림자의 테두리가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프레임 드랍. 은주는 이전 직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조작을 구별하는 법. 프레임 드랍은 영상 합성에서 자주 나타나는 흔적이었습니다. 원본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덮어 씌울 때 프레임 속도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백업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USB 가져오셨으면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상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은주는 USB를 받아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아, 관리사무소. 택배 문의하러. 은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난 간단하게 먹을게. 너 먼저 먹어. 은주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은주는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 43분 15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은주는 프레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한 프레임, 두 프레임, 세 프레임, 그리고 네 번째 프레임에서 화면이 미세하게 끊겼습니다. 합성이다. 누군가 원본 CCTV 영상 위에 한도윤이 들어오는 영상을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서 은주는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CCTV 분석 결과 마이너스 817 실제 외출 한도윤, 마이너스 843기가 영상은 합성, 마이너스 실제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 그렇다면 내가 본 남편은 누구인가? 은주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은주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응?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어때? 오랜만에. 그래, 된장찌개 끓일게.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도윤이다. 그리고 누군가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보냈다. CCTV까지 조작할 만큼 치밀하게. 은주는 의자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 30년을 일하며 익힌 논리적 사고, 문제를 분해하고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질문 1. 진짜 유상민은 어디에 있는가? 언니가 목격한 비행기. 도쿄행?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 있을 가능성. 질문 2. 왜 대역을 썼는가? 집에 없는 동안 아내 나를 속이기 위해. 이유는? 질문 3. 돈의 흐름은? 월 500만 원 현금 인출. 6개월간 3천만 원. 한도윤에게 지불. 질문 4. 배우는 누구인가? CCTV 조작 가능 인물. 기술력과 자금력 보유. 조직 가능성. 은주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검색창에 출장, 일본, 도쿄를 입력했습니다. 3개의 이메일이 검색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 JHPARKBKVENTURES 코 KR 수신 YUSANGMINHANMAIL 넷 날짜 2020년 6월 28일 제목 도쿄 미팅 일정 확정. 상민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 말씀드린 도쿄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시 7월 15일수 9월 30일금. 장소 도쿨 로pongi 오피스. 숙소는 저희 쪽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해 주세요. 그럼 현지에서 뵙겠습니다. BK벤처스 박재훈 드림. 은주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파일이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숙소 주소, 미팅 스케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 아니라 2달 반. 은주는 다시 한도윤의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계약 기간 6개월, 4월부터 9월까지. 하지만 실제 출장은 7월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7월까지 3달은? 은주는 다시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4월, 5월, 6월 매달 500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500만 원이 마지막으로 인출되었습니다. 4월부터 준비했다. 대역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모든 걸 세팅했다. 은주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 JHPARKBKVENTURES 코 KR 발신 YUSANGMINHANMAIL 넷 제목 긴급 문의 박재훈 대표님께 유상민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지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민 드림. 은주는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녀는 메일을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서재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 둘, 끝까지 추적해서 배우를 밝혀낸다. 은주는 수첩을 폈습니다. 세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목표 배우를 찾아내고 진짜 유상민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방법 덫을 놓는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주는 사흘밤을 거의 잠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에게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유상민의 말투 그대로 집에서 좀 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은주는 남편의 금융 거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 30년을 일하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진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남편의 법인 계좌였습니다. 유상민은 5년 전 작은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K1 파트너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였습니다. 은주는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자문료였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2천만 원씩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입금자는 부산 F&B 주식회사. 은주는 회사명을 검색했습니다. 부산 F&B 주식회사. 업종 음식점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표 최인석. 음식점 법인이 투자자문사에 매달 2천만 원을 송금한다. 은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F&B의 재무제표를 찾아봤습니다. 공시자료를 열었습니다. 매출은 연 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5천만 원. 작은 외식업체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매달 2천만 원, 연간 2억 4천만 원을 외부에 송금할 여력이 있을까요? 페이퍼 컴퍼니다.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부산 F&B는 실제 사업체가 아니라 돈을 세탁하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은주는 부산 F&B의 입금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은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이메일 계정. 그녀는 다시 이메일함을 열고 부산 F&B를 검색했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발신 CISBUSANFMB 코 KR 수신 YUSANGMINHANMAIL 넷 날짜 2019년 9월 5일 제목 협력 제안 유상민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부산 FMB 최인석입니다. 지인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해외 자금 운용권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 주 서울 출장 예정인데 시간 괜찮으신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인석 드림. 은주는 답장 메일을 찾았습니다. 발신 YUSANGMINHANMAIL 넷 수신 CISBUSANFMB 코 KR 날짜 2019년 9월 6일 제목 아리 협력 제안 최인석 대표님 연락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떠신가요? 강남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유상민 드림. 협력이 시작된 건 1년 전. 은주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2019년 9월. 그때부터 남편은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달 2천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은주는 계속 추적했습니다. K1 파트너스 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들어온 2천만 원은 며칠 뒤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송금처 HKPA와 EMENT SOLUTIONS LTD 홍콩 금액 1,800만 원 수수료 제외 홍콩의 페이먼트 회사 은주는 회사명을 검색했습니다. 웹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영문으로만 된 간단한 사이트였습니다. 결제 대행, 환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자금 세탁의 경유지였습니다. 홍콩은 금융 규제가 느슨했고 익명성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에서 이 돈은 또 어디로 갔을까? 은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해외 금융 거래는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은행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접근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계정, 유상민은 업무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은주는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비번 뭐였지? 라고 물었을 때 은주가 대신 재설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했습니다. 폴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세무자료, 계약서, 고객관리 개인. 은주는 고객관리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명, 투자금액, 수익률, 입출금 내역. 대부분 일반적인 자문 고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더 맨 아래 프로젝트 알파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로젝트 알파 자금 흐름도 1단계 국내 법인 입금 부산 FMB 외 5개 법인 월 총액 1억 2천만 원 2단계 K1 파트너스 경유 수수료 10% 공제 후 해외 송금 3단계 홍콩 HKPA와 EMENT 리스본 LX FINT CH 취리 CUSTODY ACCOUNT 4단계 최종 수령인 REDACTED 은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종 수령인 란은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보였습니다. 월 평균 유입액 1억 원, 연간 총액 12억 원.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12억? 남편은 1년 동안 12억 원의 돈을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국내 여러 법인에서 돈을 받아 홍콩, 리스본, 취리히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일.
그 대가로 수수료 10%, 연간 1억 2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하단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마이너스 단일 송금액 달러 9천 이하 유지 신고 임계값 회피, 마이너스 송금 주기 불규칙하게 분산, 마이너스 절대 직접 통화 금지, 이메일만 사용, 마이너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41 마이너스 XX 마이너스 XXX 마이너스 XXXX 추리. 은주는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브라우저를 종료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남편은 범죄자였다. 자금 세탁? 그것도 국제적인. 그리고 그 때문에 도쿄로 도망쳤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한도윤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를 지나쳐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은주는 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카운터 플랜. 은주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자금 흐름 동결 및 배후 검거. 1단계 증거 확보. 구글 드라이브 전체 백업. 이메일 내역 다운로드. 금융거래 내역 출력. 2단계 당국 협조. 금융감독원 신고.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 제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연계. 3단계 더 실행. 공유 폴더에 트랩 파일 삽입. 해외 송금 시도 시 자동 동결 스크립트 작동. 실시간 추적 및 검거. 은주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트랩 파일. 은주는 회계법인 시절 디지털 포렌식 팀과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기술 중 하나가 허니팟 HONE와 EPOT 기법이었습니다.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 파일을 심어두는 것. 그 파일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 알파 폴더에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사큐 리스크 브리핑 PDF였습니다. 무해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내부에는 은주가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해외 IP에서 열면 자동으로 모든 거래가 보류되고 거래 로그가 금융감독원과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에 동시 전송되는 코드였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폴더 공유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거래처 이메일 5개가 공유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취리희의 이메일 주소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졌다. 은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진짜 유상민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D-3. 모든 준비 완료. 사흘 후 은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새벽 5시. 은주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금융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리고 TV는 음소거 상태로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생중계를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보낸 이메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신 금융감독원 자금 세탁방지국, 수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신 프로젝트 알파 관련 투자자 명단 7명, 제목 긴급 브리핑 7월 21월 오전 7시. 모든 메일에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K1 파트너스 유상민 대표 관련 국제자금 세탁 의혹 건으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증빙 자료를 첨부하오니 반드시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아파트 동호.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회계사 경력이 만든 침착함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냉장고에서 크루아상을 꺼냈습니다. 아니,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서류 바인더 3개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쌓아 놓았습니다. 바인더 1 금융거래 내역 2019.09-2020.07, 바인더 2 이메일 증빙 프로젝트 알파 관련 전체, 바인더 3 구글 드라이브 백업 자금 흐름도 포함. 은주는 바인더를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도윤의 배우조합 카드와 캐릭터 프로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5시 50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몇 시야 지금?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서류 바인더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게 감정 없이. 앉으세요. 곧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손님? 무슨 손님? 당신에게 월급을 준 사람들이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뭘 안 거야? 전부요. 은주는 테이블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흔들어 보였습니다. 한도윤 씨, 생년월일 1985년 3월 12일, 배우조합 등록번호 KA-2007-4521, 대역 전문 배우, 계약기간 6개월, 월 출연료 500만 원. 맞죠?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4월부터 제 남편 유상민을 연기했습니다. 말투, 습관, 식성까지 완벽하게 카피했죠. 하지만 당신은 몰랐어요. 은주는 봉투에서 캐릭터 프로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호두 알레르기 있음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진짜 유상민은 호두 알레르기가 없어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이 프로필을 준 거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계약상 기밀 유지 조항이. 한도윤 씨,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계약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7시가 되면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경찰이 이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때 당신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공범이 됩니다. 한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일 뿐이에요. 돈 받고 역할 맡은 거예요. 범죄인 줄 몰랐어요.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지금 협조하면 당신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당신을 고용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든 걸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면 있어요. 뭐가요? 증거들, 메신저 대화, 지시 메모, 출연료 이체 내역. 저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뒀어요. 어디 창고요? 강남구 대치동, 셀프 스토리지, 3층 2-17호. 비밀번호는 312. 제 생일이에요. 은주는 수첩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고용했나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전화로만 연락받았어요. 목소리는 남자였어요. 40대쯤? 이름은요? 몰라요. 그냥 매니저라고만 불렀어요. 연락처는요? 한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은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82XX-XXXX. 최근 통화 7월 18일 오후 11시 42분. 은주는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내용은 뭐였나요? 7월 말까지만 더 버텨라. 곧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말라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노트북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실시간 모니터링 창이었습니다. 파일 접속 알림, 파일명 사큐 리스크 브리핑, PDF, 접속 IP 185.94, XXX, XXX 취리히 스위스, 접속 시각 2020.07, 26만 217 KST. 은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물렸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동 동결 프로세스 실행 중. 15 홍콩 HKPA와 EMENT 거래 보류 완료. 25 리스본 LX FINTCH 거래 보류 완료. 35 취리 CUSTODY 거래 보류 완료. 45 금융감독원 전송 완료. 55 FATF 신고 완료. 은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노트북 옆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TV 화면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TV로 달려갔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했습니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국제금융사기 용의자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한국인 유상민 53시로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와 프랑스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화면에 남자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공항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측면을 잡았습니다. 유상민이었습니다. 진짜 유상민이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 1년간 국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12억 원의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며. 은주는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23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을,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금 세탁방지국입니다. 서은주 씨 계신가요? 은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2 남자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뒤이어 경찰관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준비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은주는 테이블 위 바인더를 가리켰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바인더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한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배우고요. 저는 증인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월의 여름해가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여전히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래 동결 완료. 증거 전송 완료. 임무 완료.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났다. 그날 아침 서은주의 거실에서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정의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강의실 뒷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교탁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행나무 잎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가 더 길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수사, 재판. 1년 넘게 걸렸죠.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한도윤 씨도 증인 자격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죠. 그럼 진짜 유상민 씨는요? 앞줄의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금 세탁, 사기, 업무상 배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지금은 출소했을 겁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였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23년의 결혼이 A사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다시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그날 처음 관찰을 시작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을 다시 펼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아낸 건 남편의 거짓이 아니라 제 안의 힘이었다는 거리요. 은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관찰 시작. 이 수첩에는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루틴, 습관, 디테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의 행동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걸 믿었기에 저는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후 저는 1년간 쉬었습니다. 회계법인 일도 강의도 모두 그만뒀어요.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죠.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중 생활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고 어떻게 추적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알려줬습니다. 은주는 교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신원검증 컨설팅 클리어뷰. 대표 서은주. 거짓 위에 쌓인 삶을 진실로 재건합니다. 지금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검증, 금융 추적, 디지털 포렌식. 저처럼 배우자의 거짓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기를 당했지만 증거가 없는 사람들을 돕죠.
1년에 15건 정도 맞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 건 한 건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용서는 안 하셨어요? 유상민 씨를요. 은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법이 판단했고 처벌했습니다. 저는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제 감정을 쓰지 않기로 했을 뿐이죠.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 거짓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은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수업 종료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주는 칠판에 분필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루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속이기 쉽습니다. 말도 감정도 약속도 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루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습관을 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을 보세요.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기고 수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 김가영. 은주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오랜만에 밥 먹자. 내가 살게. 은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언니. 6시에 신촌에서 보자. 은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캠퍼스를 가로질렀습니다. 가을 바람이 은행잎을 흔들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때 살던 아파트는 정리했고 지금은 혼자 사는 이 공간이 편했습니다. 은주는 신발을 벗고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62살의 여자.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주름진 눈가,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 거울 옆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TV에 나왔던 뉴스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국제금융사기 용의자 유상민, 오를리 공항서 체포. 은주는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조용히 넣었습니다. 이제 됐다. 은주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컵에 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우유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 발신 헬프. 리퀘스트. 제목 상담 요청 남편의 이중생활 의심. 은주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30대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사라진다는 것. 통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출금이 반복된다는 것.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 은주는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5년 전 그날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에필로그. 이듬해 봄 은주는 작은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범죄 추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작년에 교수님께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은주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을 의심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은주의 도움으로 그녀는 남편이 도박 빚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밝혀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새 직장도 구했고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은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겁니다. 저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짜로 덧발린 하루들이 벗겨진 자리마다 늦게 도착했지만 정확한 진실이 남아있다. 은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하지만 반드시 도착한다.